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장유리입니다. 자, 며칠 전에 이제 우리 2028 수능에 대한 예시 문항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궁금했었을 텐데, 이제 사실 이 수능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지금 현 고1 그리고 그 이하의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수능 예시 문항을 본다고 해서 뭐 막 풀리고 그러진 않을 거야. 하지만 오늘 선생님이 이제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이 총평을 보면서 아, 내가 준비해야 되는 시험이 저런 거구나 라고 감정도만 익혀 놓으시고 겁먹지 않고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들아, 우리 지금 수능하고 2028 수능을 간략하게 비교를 해 드릴 건데요. 현재 수능, 현행 수능은 이제 수학 1, 그리고 수학 2, 그리고 확통, 미적, 기하를 선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28 수능은 어떠냐면 대수, 미적 분원,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어떤 차이가 있어?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재 수능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선택하는 과목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이제 이 대입에 들어갈 때 선택하는 진로에서 내가 뭐 문과 계열을 갈지 이과 계열을 갈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경쟁하는 친구들이 조금 그 판이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 2028 수능은요,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대수, 미적 분원, 확률과 통계, 문이과 상관없이 다 같이 봐야 돼. 그러니까 다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문과 계열의 친구들은 좀 공부할 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과 계열 친구들한테는 좀 변별력을 가릴 수 있는 게 좀 약화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안에서 또 난이도 조절이 생겼거든. 그래서 그거는 오늘 이 예시 문항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대수라고 하는 게 지금 현행 수능에서 보고 있는 수원입니다. 이 대수에서 문항이 고난도 문항으로 30번, 16번, 19번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만약에 지금 얘들아 이 수능 예시 문항 문제지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선생님의 이 설명을 이해하는 데 편할 것 같거든. 그래서 이 문제지 가지고 있으시면 더 좋아요. 잠깐 멈춰놓고 프린트해서 가지고 와. 자, 그래서 이 문항들에 대한 간략한 리뷰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자, 30번에서 지수로그 함수에서 고난도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그 교점 세기 이런 주제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절대값과 주기성을 이용한 삼각함수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고, 그리고 또 여기서도 교점의 개수를 세는 문항이 출제되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원래 기존에 있었던 이제 수능에서 막 16번이 엄청 어렵게 나온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예시 문항에서는 16번이 좀 앞쪽 번호? 비교적 4점 치고 앞쪽 번호인데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살짝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보면 아, 이게 이제 문제 번호가 커진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구나. 그런 경향은 좀 벗어났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대수는 코멘트가 이러하였고 우리 미적분 원 같은 경우는요. 고난도 문항이 18번, 28번 문항이 있었고 은근히 약간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계산이 복잡하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아, 정말 이 단원에 대한 개념을 묻고 싶은 거구나. 이걸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우리 미적분 원은 뭐 미분, 적분 해가지고 그래프 개형 그리는 게 주로 나오는 단원이잖아.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잘 추론할 수 있어야 하는 특징이 있는 그런 문항이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는요. 고난도 문항이 21번, 29번. 어려웠죠? 이게 정말 큰 특징이 뭐냐면 현행 수능은 우리 확통이 지금 선택 과목이잖아.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공통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과목이 되면서 난이도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난이도가 어려우면서 케이스별로 나눠가지고 빠짐없이 세워야 하는 그런 문항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같이 문제집 보고 있으면 아, 내가 이제 이런 특징을 놓쳐가지고 틀렸구나, 잘 못 풀었구나, 뭐 요런 거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어차피 수능 문항이다 보니까 지금 고1 친구들이 뭐 선행이 빠른 친구들은 손을 댈 수도 있겠지만 이걸 지금 못 푼다고 해서 전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요, 지금 이제 공통수학 1, 2를 하는 시기가 맞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의 총평은 어떠냐면 첫 번째.
자, 이번에 이제 뭐 아까 미적분 1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뭐 계산이 엄청 막 더럽고 복잡하고 그런 건 없었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수학적 개념에 대한 기본 이해를 정확하게 했는가, 네, 그것을 파악하게 했던 그러한 시험이었고, 그리고 뭐 문항 번호도 그렇고요. 문항 점수도 완벽하게 난이도랑 딱 비례해서 맞아 떨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 왜냐하면 뭐 어떤 3점은 좀 난이도가 쉬운 4점보다도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문항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예시 문항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볼 수능도 그럴 수 있다. 네, 요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완전 최고난도 문제가 막 몇 개가 나왔다라기보다 준고난도 문항들이 좀 여러 개가 다소 출제가 되었어요. 이게 준고난도 문항들이 많아지면 얘들아 오히려 진짜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 빡 나와 있을 때보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체감 난이도도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난도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최고난도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난이도를 다 평균 내면 또 모르지.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서 우리가 2028 수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고1 친구들 아마 문제집 보다 보면 이거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공통수학 1, 2인데 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쏙쏙 숨어 있는 거 발견했을 거예요. 이 공통수학 1, 2가 직접적으로 수능에 연계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충분히 연계되잖아. 도형의 방정식도 이용하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 끊임없이 나오니까 우리 공통수학 1, 2가 수능 연계가 직접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1학년 때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꼭꼭 열심히 공부 잘 하셔서 다지신 다음에 대수, 미적분 1 차례대로 공부하셔야 구멍 없이 시험을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의 총평은 이러하고요. 쌤은 또 다음 캐스트에서 우리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에서 나왔었던 주요 아주 최고난도 문제로 한 문제씩 이렇게 풀이를 해드릴 거니까 또 그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시 문항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 쌤하고는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